볼게. 1번 문제 볼게. 1번 문제 보면 일단 두 개의 주사위가 나왔어. 두 개의 주사위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의 행동 영역은 뭐를 그려야 돼? 표를 그리고 가야 되는 거 맞지? 주사위의 두 눈을 A, B라 그랬어. 그럼 표를 이쁘게 그려. 첫 번째 주사위는 A, B. 그래놓고 1, 2, 3, 4, 5, 6 이러잔 말이야. 요 표 그리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작업이니까 두 개의 주사위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표를 그리세요. 표를 이쁘게 그리고 문제를 읽는데 여러분한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거든. 이 구조가 바로 조건부 확률의 구조야.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A일 때 B일 확률 얘를 묻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A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그때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말해도 되거든. 결국 이게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A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얘가 결국 너보고 구하라는 건 PA분의 우리 얘 어떻게 계산하지? P, A 교집합, P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때 또 중요한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원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리는 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PA 곱하기 조건부 확률로 표시를 하는데 얘가 바로 어디 뒤로 간다는 거지? 바 뒤로 갑니다. 이런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B를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지금 나한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P 바 뒤에 뭐를 전체로 생각하지? A 플러스 B가 뭐의 배수? 4의 배수일 때 얘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그때 A 곱하기 B가 여전히 뭐의 배수? 4의 배수인 확률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플러스 B라고 불리는 얘는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뭐인 거지? 12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때 4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4, 8, 12 걔를 나는 동그라미 칠 테니까 얘들아 잘 봐봐. 1일 때 3 동그라미 치세요. 2일 때 2, 6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A 플러스 B가 4의 배수가 되는 걸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거야. 3, 1 그리고 나서 5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4일 때 4 이렇게 5일 때는 3 6일 때는 6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6일 때 2 여기까지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 맞아요? 대각선으로 갖다 붙이면 돼. 괜찮아. 그럼 야, 얘 동그라미는 몇 개가 있어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는 9개가 있는 거 맞지? 이 9개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라는 건 보지 말고 맞아? 이 중에서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만 내가 다시 체크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X표 칠게. 1 곱하기 3 아니에요. 2 곱하기 2 오케이. 너 4의 배수 맞아. 그쵸? 그리고 2일 때 6 4의 배수 맞죠? 3인 안 되고 3, 5, 15 안 되고 4, 4, 16 되고요. 5, 3, 15 안 되고요. 6, 2, 12 되고 6, 6에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주황색 동그라미 속에서 4의 배수인 X표 친 건 전체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답은 9분의 5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난 이렇게 말할게요. 유제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대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설지가 좀 이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런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는 표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표를 그려주세요 이런 거야. 무슨 소린지 하는지 봐봐.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있고 모든 학생들은 각자 배우팀, 스태프팀 중 어느 한 팀에만 반드시 속하여 연극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렇거든. 표를 싹 갖다 그리시면 내가 여기를 남녀라고 갖다 붙이고 그리고 얘네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인데 그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가 배우 또는 스태프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대. 여기까지 괜찮아요? 표를 이렇게 싹 갖다 그리는 거야. 그러면 전체 남학생이 12명, 여기 12명, 여학생이 전체 몇 명? 8명. 그럼 학생의 전체 수는 몇 명? 20명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싹 이쁘게 세팅하는 거지. 그래놓고 문제를 읽는 거지. 어떻게? 배우팀에 속한 남학생은 8명, 여기 8명. 그리고 스태프에 속한 여학생이 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표를 완성할 수 있지 않니? 여기는 몇 명? 4명. 여기는 몇 명? 3명. 그래서 배우를 총 선택하는 건 11명, 스태프를 선택하는 건 총 9명.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런 다음에 읽는 거야. 또 모모일 때 모모일 확률이야. 얘들아 그러면 전체 뭐를 전체로 생각하지? 스태프 팀에 속한 학생. 즉 이 4명 더하기 5명 얘를 전체로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전체 스태프가 선택한 학생은 스태프를 선택한 학생은 9명 중에 그 중에서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묻고 있어?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면 4. 그래서 9분의 4. 이게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표 그리는 거 자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넘어가서 3번 문항을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4가 4 이하면 나온 눈의 수의 2배를 점수로 얻고. 그럼 보자.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나오게 되면 이때 점수를 얻는데 4점 이하일 때의 점수는 2배라고 하였으니 얘는 2, 얘는 4점, 얘는 6점, 얘는 8점 이렇게 얻는다는 규칙을 갖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5 이상이면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는 게임이 있대. 그러면 봐봐. 이렇게 점수를 얻는 경우가 있고 5점이 나오게 되면 다시 수영도를 싹 그리게 되면 1이 나올 수 있고 2, 3, 4, 5, 6 나오는 그 순서대로 뭐를 갖는다는 거지? 점수를 갖는데 이게 바로 점수에 해당하는 거야. 6점이 나왔을 때도 똑같겠지. 6점이 나왔을 때도 싹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 규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것 자체는 이 게임은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5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봐봐. 5점 이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6.8점을 얻을 수도 있고 여기서 5.6점, 여기서 5.6점을 얻을 수 있어. 이 경우 말고는 없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쵸? 얘는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끝나는 건데 만약에 그 주사위 한 번 던진 것이 5랑 6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던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눈의 수만큼 점수를 얻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확률 6점과 8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지? 3가 뭐가 나와야 되니까 4가 나와야 되니까 맞아? 몇 분의 몇의 확률이야? 6분의 2의 확률 3 또는 4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이걸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점수를 얻는 건 3분의 1 확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5점과 6점을 얻을 확률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는 2번 케이스라고 한다면 일단 5가 나와야 해. 첫 번째 주사위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5. 5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6분의 1 곱하기. 그리고 나서 뭐? 5 또는 6이 나와야 해. 그치?
5 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6. 두 번째 주사에서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8분의 1.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거기에다 다시 6분의 1. 그래서 얘도 1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세 번째 경우. 괜찮습니까? 1, 2, 3을 다 더해주시면 될 테니까 답이라고 불리는 건 18분의 1, 2, 3을 다 더하게 되면 6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래서 18분의 8. 약분하시면 몇 분의면? 9분의 4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제 4번 문항을 볼게요. 유제 4번. 정의가 찍어줄래요 이거? 찍어서 그냥 톡방에 공유해줘. 주머니에 숫자 1, 2, 3, 3이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대. 임의의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차례로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주머니가 있는데 1번 공 1개, 2번 공 3개, 3번 공 2개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2번 꺼내는데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추출을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 그럼 이 문제 속에서는 첫 번째 공을 꺼내는 것이 두 번째 꺼낸 공에 영향을 주는 거 맞지? 그치? 꺼낸 다음에 다시 넣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 그래서 차례대로 뭐라고 부르자? A, B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확률을 구하래요. 답부터 갖다 써볼게. 답은 차례로 2번 꺼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건 A, 두 번째 나오는 걸 B라고 했어. 그런데 너보고 구하라는 건 확률을 구하래. 어떤 확률? 10A 더하기 B가 뭐이거나 짝수이거나 얘가 짝수이거나 이거나는 합집합. 그리고 나서 또 누구? 10B 더하기 A가 뭐일 확률?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직접 구하셔도 돼요. 다시 얘를 뭐로 구하셔도 된다고?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번 풀고 싶은데 얘들아 개념 자체가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 직접 구하면 PA 더하기 PB에 마이너 PA 교비를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귀찮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전체 확률 1에서 내가 바로 무슨 확률? 전체 확률 1에서 빼기 뭐라고 갖다 붙이면 돼? P. 얘 부정을 갖다 붙이면 돼. 10A 더하기 B. 부정 자체는 뭐인 거나? 홀수. 짝수의 부정은 홀수. 합집합은 교집합. 그리고 나서 10B 더하기 A가 뭐인 경우? 홀수인 경우. 이 확률을 빼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그럼 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일단 홀수이고 쟤도 홀수여야 돼. 그럼 표를 그리세요. 여전히. 선생님 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답지에는 표들이 잘 안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표 그리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A, B라고 할게. 그래놓고 나한테 묻는 건 10A 더하기 B 10B 더하기 A에 대한 결과치거든. 그럼 어차피 공이라고 불리는 것은 야 이거밖에 없지 않아? 짝짝 짝홀 홀짝 홀홀 이 네 경우밖에 없잖아. 괜찮아? 그때 결과를 쓰는 게 뭐가 어려워? 짝수에다 10배 하게 되면 짝수야. 짝수 더하기 짝수는 뭐지? 얘 짝. 괜찮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 부정에 대한 확률을 빼주고 싶은 건데 10A 더하기 B도 홀수이고 얘도 홀수인 경우야. 그치? 넌 이미 게임이 끝났어. 꺼져줄래? 둘 다 홀수를 구하는 거니까.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 짝수 홀수야. 그럼 얘가 짝수 홀수, 짝수 더하기 홀수의 값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 10B 더하기 A는 짝수 더하기 짝수가 돼서 얘가 짝수가 돼. 맞아? 그럼 너도 꺼져줄래? 이거지. 어느 하나가 홀수고 어느 하나가 짝수라고 한다면 너도 꺼져줄래? 둘 다 홀수였을 때는 괜찮습니까? 전체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얘도 홀수가 되고
얘도 홀수가 되지 않냐는 거야. 아, 이 경우구나. 이 경우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이거였다. A도 모여야 되고 홀수, B도 모인 경우 홀수인 경우만 10A 더하기 B도 홀수, 10B 더하기 A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홀수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으니까 구하면 되잖아. 1 마이너스 둘 다 홀수여야 해. 첫 번째 꺼내는 공이 홀수인 경우는 이렇게 홀수는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6분의 몇 곱하기 3 곱하기 이 추출이 비복원 추출이야. 맞아? 공을 하나 꺼내고 버리는 거라는 거지. 그럼 남는 공은 몇 개? 5개 중에서 홀수 하나 뽑고 남는 홀수는 몇 개? 2개. 얘를 빼면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뭐로 구한 거죠? 여사건으로 구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뭐? 띠디딕 없어지면 5분의 4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직접 구해도 되지만 직접 구하기가 힘들 때는 전체 확률에서 그 확률에 대한 뭐를 빼자는 거지? 부정을 빼자는 거야. 5번 문항 보죠. 5번 문항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 한 개와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뭐라고?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대. 그런데 그러면 주사위의 눈이인가 동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주사위의 눈에 따라 동전의 결과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우리 두 사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립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묻고 있어요. 뭐를 묻고 있어? 소수의 눈이 나오고 소수이고 이건 주사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주사위의 눈이 소수이고 그리고 나서 동전이 모인 확률 앞면 이 확률을 구해달래. 맞아. 그럼 나는 개념이 이거지. 개념 자체는 A와 B가 독립일 때는 PA 교비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PA 곱하기 뭐로? PB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이것이 개념인 거 맞죠? 주사위 눈이 동전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각각 곱하면 된다. 맞아? 이게 개념인 거잖아. 이해해요? 우리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그러면 각각 계산하자는 거야. 주사위의 눈이 소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소수는 뭐? 2, 3, 5 이렇게 몇 개? 3개가 있으니까 6분의 3 곱하기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그냥 각각 계산해자는 거지. 그럼 답은 몇 분의 몇? 4분의 1의 독립 두 사건에 대한 독립의 개념이 숨겨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 문항 보죠. 6번 A와 B가 독립이래. 그럼 얘들아 먼저 어떤 생각부터 들어야 되냐면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과 증명을 했었잖아. A와 B가 독립이면 당연히 누구도 독립인 거야. A와 B가 독립이다. A와 얘가 독립이다. 얘와 얘가 독립이다. 얘와 얘가 독립이다. 나는 개념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개념 수업 때 증명해 줬었고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참이면 나머지 세 개 모두 독립. 괜찮아? 세 개 모두 참 이런 거.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독립이면 나머지 세 가지도 다 독립이다라는 이 개념이 있어야 해.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주어진 조건을 보자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와 B가 이미 독립이기 때문에 얘네들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독립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얘 곱하기 PB
이 정보를 너에게 주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얘가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개념에 의하면 독립의 정의가 뭐야? 독립의 정의가 뭐냐? 독립의 정의는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날 확률이 다 뭐하다는 거지?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독립의 정의잖아. 괜찮아요?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날 확률,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즉 B는 일어나든 말든 A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겠지.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 맞아? 어떤 거?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 즉 A는 B에 영향을 안 준다.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죠. 맞아? 그럼 종속은 뭐예요? 종속의 정의는 독립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테니까 그 사건의 관계를 종속이라고 부를 테니까 종속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놈은 어떻게 가면 돼? PA와 다르다.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이 이런 것들이 다르다. 괜찮습니까? 즉 B는 영향을 준다는 거지. 다르다.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날 확률. 즉 B라는 사건은 A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서 파생되는 성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얘들아, 독립일 때는 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지? 이렇게 묻는다면 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원래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PA 곱하기 조건부 확률에 의하면 A가 빠지로 가서 PB 바이 이렇게 원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PB 곱하기 B가 빠지로 가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독립에서는 정의에 의하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선생님 그냥 PB랑 같은 거야.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은 PA랑 같은 거야. 이 상황 속에서 B는 A가 일어날 때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언제는? 독립일 때는. 이해해? 그럼 여러분 눈에도 이렇게 보여야지. 어떻게? 봐봐. 여러분한테 주어진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B. 괜찮아? 그래서 빼기. 어떻게 돼 있어? P B바 A가 일어나지 않을. 이 확률이 몇이래? 12분의 5래. 근데 너의 눈에는 제발 얘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떻게? 얘는 우리 둘이 뭐라고? 독립이라고. 우리 둘이 독립인 이유는 A와 B가 이미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도 다 뭐가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거거든. 예. 괜찮아? 그러면 봐봐. 얘네가 독립이라는 거 여기서 상관없이 그냥 이 확률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똑같은 거야. 왜? B는 A가 일어나지 않는데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거든. 이게 독립의 정의거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뭐야? PB랑 똑같은 거야. 괜찮아? 얘가 결국 몇 분의 몇이라는 거죠? 12분의 5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식 몇 개? 2개. 미지수 몇 개? 2개. 게임이 끝났다. 어떻게 선생님 식 2개, 미지수 2개? 아니, 얘를 그냥 A라고 놓으세요. 얘를 그냥 B라고 놓으세요. 그럼 너한테 알려준 건 첫 번째 조건은 뭐를 알려준 거예요? A 곱하기 B가 몇 분의 몇? 4분의 1이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얘를 두 번째 정보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정보였다면 두 번째 정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얘를 A라고 놨으니 선생님은 그냥 A-B가 12분의 5라는 걸 준 거예요. 식이 지금 몇 개예요? 2개. 미지수가 몇 개죠? 2개. 그럼 게임이 끝났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그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A. 아, 내가 구하는 게 뭐야? B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 맞지? PB. 얘가 B가 답이다. 그럼 B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A를 바꿔. A는 B 플러스 12분의 5 곱하기 B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때 A를 B 플러스 12분의 5로 바꾼 거야. 4분의 1이다. B에 관한 몇 차식? 몇 차식 얘들아? 2차식. 그러니까 B에 관한 2차 방정식.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3B-1. 네가 이쁘게 정리하시고
4b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b라고 불리는 건 뭐예요? 확률이니까. 확률이 음수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얘는 절대로 0이 안 되니까 얘가 0. 그래서 b의 값은 몇 분의면 3분의 1 요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자체가 싹 잡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넘어가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이야기를 해볼게요. 봐봐, 지울게. (7번) 문항을 보기 전에 우리 이렇게 가자. 독립 시행에서의 확률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만 하면 돼?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은 NCR 1-P의 N-R P의 R승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이게 바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지. N이라고 불리는 건 뭐? 전체 시행 횟수가 되고, R이라고 불리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얘는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는 일어나는 확률,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1-P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총 n번 중에 r번 얘가 일어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이해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횟수는 당연히 n-r이 돼야 된다. 이런 구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유제 7번 문항을 푸는데 유제 7번에다가는 별표를 5개 주면서 제목 자체를 이렇게 달아줄래요?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걸 대비한다면 7번 문항으로 연습해야 되는 건 정확한 수학적 식을 작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교훈이에요. 답을 맞추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학적 식을 작성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대요. 1차원인 수직선상에서 나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P가 있다는 거야. 원점에 점 P가 있다. 이렇게 P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원점에. 그런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3만큼, 3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점 P를 -2만큼 이동시킨대. 그럼 이런 거겠네. 3의 약수,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의 눈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얘가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3칸 가고 3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면 왼쪽으로 몇 칸 가세요? 수직선상에서 2칸 가세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이 규칙을 갖고 있죠.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진대요. 그럼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 시행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이 행위 자체는 독립시행인 거 맞죠? 그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5번. 그때 점 P의 좌표가 5보다 큰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너의 좌표가 P의 좌표가 주사위 몇 번 던지는데? 주사위 5번 던지는데 P의 좌표가 5보다 큰 확률이야? 이상일 확률이야? 5보다 큰 확률.
얘 좀 구해달라는 게 문제야. 그럼 정확하게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얘들아, 이렇게 세울 거야. 나는 너를 양의 방향이라고 말할게. 그럼 당연히 이쪽 방향이 음의 방향이 되는 거 맞지? 이런 거거든요. 3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선생님이 미지수 놓을 거예요. 3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3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선생님이 A라고 미지수 놓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횟수를 미지수로 A로 놓게 되면 3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는 어떻게 돼? 전체 나는 5번 던지니까 3의 약수가 A번 나오면 3의 약수는 5-A번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서 A에 제한을 걸어주면 되겠지. 어떻게?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얘의 값은 무슨 값이다? 정수값이다 이러면 돼. 그러면서 내가 세우고 싶은 건 이 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좌표에 대한 식. 좌표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좌표에 대한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지? 얘들아, 3의 약수가 A번 나왔대. 그러면 그때 한 번 나올 때마다 3칸 이동하는 거니까 플러스 3A라고 갖다 쓸게. 괜찮아? A가 3번 나오게 되면 플러스로 9칸. 4번 나오면 12칸 간다는 거 맞지? 거기에 빼기 갖다 쓸 거야. 얘를 마이너스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칸씩 움직인다는 거야. 얼마만큼? 5-A만큼. 이렇게. 괜찮아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런 거니까. 맞아? 근데 이게 좌표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얘들아? 얘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식을. 그러면 이제 풀어보죠. 5A가 마이너스 10이 저쪽으로 넘으면 15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뭐보다 커야 된다? 3보다 큰 0과 5 사이에 정수가 된다라는 거네. 아, 그렇네. 끝났네. 얘들아, 이거 답을 그냥 맞춰도 돼. 근데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횟수를 미지수 놓고 요렇게 뭐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 이 문제에 답 맞추는 것보다 이 식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볼게. 첫 번째 케이스, A가 몇 번? 4번. 즉 뭐냐면 3의 약수가 몇 번? 4번. 이렇게 볼게. 표를 갖다 그린 다음에 3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3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를 보게 되면 얘가 4번, 얘가 1번 나와도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 얘가 5번, 얘가 빵번 나와도 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그때 확률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시작. 독립시행이니까 5번 중에 4번 나와야 된대. 뭐가? 3의 약수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인 거잖아. 6분의 2. 그치? 얘가 몇 번? 4번 나오면 3분의 2의 확률로 3의 약수가 아닌 놈은 3분의 2의 확률. 1, 3을 제외한 2, 4, 5, 8. 2, 4, 5, 6. 얘는 몇 번? 한 번. 얘는 5번 중에 5번이 다 나와야 된대. 3분의 1의 확률로 5번. 그러면 3분의 2의 확률. 3의 약수는 빵번. 아닌 놈은 빵번. 괜찮습니까? 이게 독립시행. 우리 둘이 더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요 식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별표 5개를 주라고 했고, 유제 8번 문항을 볼게요. 8번 문항을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숫자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한다. 다시 넣는 시행을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부르면 돼. 이 문제 속에서는 첫 번째 꺼낸 결과가 두세 번째에 영향을 안 주니까 독립시행이 되겠네. 이 행위 자체가. 주머니 속에 1, 2, 3, 4, 5번 공이 이렇게 있대.
근데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네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아, 네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를 구해주세요. 그럼 난 4번 중에서 여전히 홀수가 나오는 횟수,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갖다 쓰게 되면 다 쓰진 말고 얘들아, 이 경우밖에 없거든요. 홀수가 한 번 나오고 짝수가 3번 나오는 경우. 첫 번째, 내수의 합이 홀수려면 홀수가 몇 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짝수가 한 번 나오는 이 경우밖에 없다고요. 홀수는 홀수번 나와야지만 그 합이 뭐가 된다는 거지? 홀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홀수 2개, 짝수 2개면 짝수일 테니까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홀수가 홀수번 나와야 된다. 그럼 게임이 끝났죠? 독립시행이니까 4번 중에 1번 홀수가 나와야 해. 홀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었어? 홀수는 1, 3, 5 이렇게 3개 있는 거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1번 나온 거야. 그럼 짝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번 나와야 된대. 5분의 몇의 확률로? 2의 확률로 3번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 홀수는 3번 나와야 돼. 4번 중에 몇 번? 3번.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 얘가 3번 나와야 해. 그럼 짝수는 5분의 2의 확률로 몇 번 나와야 된다? 1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둘을 더한 것이 그냥 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서 1번 문항을 보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준 정보가 총 3개의 정보가 있어. 첫 번째 정보, 조건 방정식으로 P, B 바이 얘가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정보, P, A 바 B 얘가 3분의 2분의 1이에요. 세 번째 정보, P,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가 몇 분의면 3분의 2 이렇게 줬을 때 구하는 답 자체는 PA 더하기 PB 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보죠. 정의에 의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얘는 정의에 의하면 PB분의 PA 교집합 P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얘라는 거거든요. 얘도 정의대로 가면 이렇지 않습니까? PB 바 A라고 불리는 건 PB분의 PA 교비 얘에 대한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얘 정의가 얘 선생님 잘못 썼어. 이렇게 맞아? 얘 정의가 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PA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3 곱하기 PA 교비 이렇게 말하고 얘에 의하면 PB라고 불리는 얘 B가 일어날 확률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몇 배라는 거지? 2배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보고 답을 계산해 달라고 하니 PA 더하기 PB라고 불리는 것은 5배가 되는 거거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몇 배? 5배.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얘는 3분의 1에 얘가 합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거든요. 얘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거기에 마이너스 P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괜찮습니까? 얘가 지금 3분의 2라는 거거든요. 얘가 3분의 2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답이었거든요. 얘는 5배 동시에 일어나는 게 5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만 이제 주목하면 게임이 끝난 거네요. 왜? 얘가 5PA 교비니까 전체 4 교비의 값이 몇 분의면? 3분의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너는 5배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4분의 5를 하고 양변에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한다면 4분의 5를 한다면 이 자체가 답이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답은 몇 분의 몇? 6분의 5.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항. 표 보고 그냥 바로 답 맞춥시다. 2번 문항의 답은 어떻게 돼요? 10원을 선택한 학생일 때 250명 전체가 다 그냥 2학년인 거야. 그러니까 2학년 자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나는 원래 표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표를 다 그려줬잖아. 5월과 10월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며. 남자 아니면 여자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원을 선택한 학생일 때 그럼 10원을 선택한 학생의 총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명 더하기 50명 중에 얘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맞아. 그 중에서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야?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10원을 선택한 학생은 전체 남학생 70명, 여학생 50명인데 그 중에서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70. 그래서 12분의 7 그냥 얘가 답입니다. 이러면 되겠지. 원래 말로써 되어 있는 건 우리가 표를 그리는 게 목적인데 이 자체의 문제는 표를 직접 주셨습니다. 3번 문항 보실게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낸다.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이네. 1번 공, 2번 공 쭈루룩 가서 9번 공이 있는데 여기서 몇 번 꺼낸다고? 2개의 공을 꺼낸대. 한 개씩 2번 꺼내는데 비복원 축출로 두 번 꺼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당연히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주는 컨셉 같아.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비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한테 묻는 거는 첫 번째에서 짝수가 있는 공을 꺼내고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적혀있는 공을 꺼낸다라는 거야. 그럼 볼게. 짝수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 짝수는 공 자체가 2, 4, 6, 8, 10이 있고 2, 4, 6, 8까지 있네. 1부터 9까지니까. 그리고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있거든. 근데 여러분한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자체는 첫 번째에서는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 꺼낼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대. 우리들 동시에 만족하는 이고의 구조를 푸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얘들아? 그러면 봐봐. 여기 6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가 이 둘에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6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시면 되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짝수를 뽑는데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공 중에서 6을 포함하는 경우, 6을 뽑는 경우와 첫 번째 6을 뽑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첫 번째에서 6을 뽑지 않는 경우도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3번 문항에 별표를 그래도 이렇게 2개 정도는 주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이라고 불리는 것이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복원 추출이 아닌 비복원 추출이라서 무슨 공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지. 첫 번째 6을 뽑는다. 6을 뽑은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짝수를 뽑는 확률이긴 하지만
9분의 1이에요. 6을 뽑는 경우니까 9개의 공 중에서 6이라는 공 하나 있으니까요. 맞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을 하나 뽑고 나면 나한테 남은 공은 8개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6을 뽑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럼 그때 남는 3의 배수는 몇 개? 3 또는 9 이렇게면 2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경우 때는 72분의 2라는 거지. 자, 첫 번째에서 6을 뽑지 않는 경우는 6을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중에서 뽑는 거냐면 2, 4, 8 중에서 뽑는다는 거야. 맞아? 짝수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6을 제외한 2, 4, 8 중에서 하나 뽑는 거. 몇 분의 몇 확률? 9분의 3 확률 곱하기. 그때는 남은 공은 8개지만 내가 뽑은 공은 2, 4, 8을 뽑았기 때문에 3의 배수는 몇 개가 남아있지? 이 경우에는 3개가 남아있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72분의 9가 되겠네. 우리 둘이 더하라고 하니까 얘는 72분의 11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를 2개 정도 꼭 주시면서 두 조건에 6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6을 뽑을 때와 첫 번째에서 6을 뽑지 않는 짝수를 뽑을 때 맞아?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괜찮아? 6을 뽑지 않는데 규칙 자체가 첫 번째에는 짝수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규칙은 첫 번째는 짝수를 뽑고 두 번째는 3의 배수를 뽑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6도 포함시키고 전체 9개라고 전체 공은 이렇게 9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분류를 한 거지. 이 9개 중에서 짝수는 2, 4, 6, 8 3의 배수. 6을 뽑는다. 6을 뽑지 않는다. 그렇지만 2, 4, 8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된다. 근데 전체가 9개 중에 3개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 2, 4, 8. 근데 9가 6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런 거지. 이런 거지. 9라고 불리는 것은 먼저 이런 거야. 흐름 자체가 첫 번째에서 짝수를 뽑는 건데 처음에 내가 이제 공을 보내는 거잖아. 근데 이것은 사실 4개가 있었던 거 맞지? 그래서 9분의 4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풀 수 없는 게 6 때문인 거 맞지? 그럼 첫 번째에서 6을 뽑는 경우는 9분의 1 맞아? 그리고 나서 우리들 2, 4, 8을 뽑는 경우는 9분의 3 근데 우리들을 더하면 그것이 결국은 9분의 4지 맞아? 짝수는 이렇게 4개 있는 거니까 예, 그것을 분할했어야 되는 거지. 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 6을 제외한다 그런 게 아니야. 전체 짝수가 나올 확률은 9분의 4였던 거 맞지? 그 9분의 4를 분해한 거야. 6을 뽑을 때와 6을 뽑지 않을 때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짝수 뽑은 확률은 9분의 4인 거 맞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분해한 거야. 6을 뽑는 경우와 뽑지 않는 경우. 왜? 뒷단의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 이해하니? 좋아요. 4번 문항 보자. 4번. 어차피 한 판에 끝날 테니까 저기다 풀게요. 여기 잠시 찍어주시고 여기서부터 풀게요. 건대면은 2문제 남았으니까 여기다 풀게요. 4번 문항. 흰 공을 O라고 표현하고 검은 공을 X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총 8개의 공이 있어요.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꺼낸 공은 다시 상자에 다시 넣는다. 일단 복원 추출할 거예요. 복원 추출할 건데 지금 흰 공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을 묻고 있어요. 흰 공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을 P1이래. 적어도라는 건 출제자의 친절한 사랑 아니니?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1 마이너스 적어도 한 번 흰 공이 나온다고? 그럼 흰 공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 지금 모두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 첫 번째에서도 검은 공이 나오는 건 8분의 3, 두 번째에서도 8분의 3. 그래서 얘를 빼면 되지. 8분의 3의 제곱을 빼면 그것이 바로 P1이겠죠? 계산하실 수 있고 없고? 있고. 흰 공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P2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해해? 그럼 어떻게 갖으면 돼? P2라고 불리는 것은, 아 선생님 첫 번째 무슨 공을 뽑는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네. 두 번 시행하는 거지만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때 두 번 중에서 한 번 나와야 해. 누가? 흰 공이. 맞아? 흰 공이 나온 확률은 몇 분의 몇인데? 8분의 5. 몇 번 나온다고? 한 번. 그럼 검은 공도 몇 번 나와야 해? 한 번.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P1과 P2를 구해서 계산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항을 보면 4개의 동전을 동시에 한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뒷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사실 이렇거든요. 표를 싹 갖다 그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 뒷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얘가 3번 한 번 나와도 되고 4번 0번 나와도 되네. 이 경우 말고 없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1번 경우에 대한 확률은 4번 중에 앞면이 3번 나와야 해. 2분의 1의 3승으로. 얘는 4번 중에 몇 번 나와야 해? 4번 나와야 돼. 2분의 1의 4승으로. 그러면 뒷면에 해당하는 얘는 여전히 2분의 1 확률로 한 번. 얘는 2분의 1 확률로 몇 번? 빵번. 우리 둘을 더한 것이 답. 이러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